정치 보복하지 마. 이진숙 입 열면 쩔쩔매는 이재명. 왜 그럴까요? 지금 이재명이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과 아주 어색한 동거를 하고 있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주호를 비롯해서 국무회의, 국무위원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죠. 그때 여러 차례 제가 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법, 자기들을 겨냥한 그 윤석열 정부 강요들도 겨냥한 법인데 그걸 뭐 심의 의결을 해주고 차라리 다 사퇴하라는 말씀까지 제가 들었죠. 그런데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과 같이 국무회의를 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들도 있고 아니면 장관급도 있고 차관도 있죠. 부처 장관들은 이제 국무위원이고 이준석 방통위원장처럼 국무위원은 아니지만은 국무회의 배석자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재명하고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이준석 그 위원장을 포함해서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국무위원 그리고 배석자들이 계속 화요일마다 회의를 하고 있죠. 어제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출세의 기회로 잡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송미령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그런 설명을 했죠. 이재명 쪽에서. 다른 국무위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할 때 제대로 주저주저하고 발언을 안 하는데 당연하죠, 그게. 뭐 발언하고 싶겠습니까? 자기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법안을 심의 의결하라고 막 하고 하는데, 그리고 이재명 방탄법도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서로 주저주저 하는데 송미령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아마 송미령이 이게 기회라는 생각을 했겠죠. 다른 국무위원들은 말을 안 하는데 자기는 막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 농업 분야에 이렇게 전문성이 있어. 이걸 막 가세하는 기회를 삼았다는 거죠. 일종의 충성맹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양국법 같은 것도 그전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거부권을 건의를 했는데 양국법도 이렇게 요것만 살짝 고치면은 이 농민들이나 농민단체에게도 환영을 받고 이 민주당 강경파들도 뭐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것을 내놔서 일종의 그 충성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장관이 되면은 새 정부의 방향성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 기회를 삼은 것이 국무회의죠. 송미령 제가 말씀드리기도 참 민망한 사람인데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양국법을 비롯해서 농업사법이 농업의 미래를 망칠 거다. 그래서 농망법, 농촌을 망치는 법 이렇게 했죠.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을 행사를 건의를 하면서. 그런데 유임이 되고 나니까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우리가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우리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래서 재검토해서 희망법으로 만들겠다. 그전에는 농촌을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비난을 하다가 이제는 희망법으로 내가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지금 전부 다 여야에서도 욕먹고 심지어 농민단체에서는 오늘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죽 쏘서 개 줬다. 는 반응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국무회의 석상을 이재명이 주재하는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국무회의 이 석상을 이렇게 본인 출세의 기회로 아부를 해서 충성맹세를 해서 장관 계속 하는 이런 기회로 삼은 인물이 있는가 하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계속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전에 들었죠. 그때 특검법하고 3대 특검법을 결의하는 그 심의에서 의결하는 그 자리에서 저건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본인들 이재명이 후보 시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내란 동조 세력이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안에도 있고
강요를 비롯한 정부 곳곳에 숨어 있다. 그 다 처벌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내란 특검법이 더 세졌습니다. 이재명의 지침에 따라서. 그러면은 그 장관들, 지금 국무회의를 같이 하고 있는 아직 이재명 장관들이 아직 그 인사청문회를 안 끝나서 국무회의를 들어오지 못하니까 윤석열 정부 때 장관들이 하고 있는데 이 장관들을 압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전부 다들 이제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하는데 이진숙이 그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내란 특검법을 비롯해서 특검법 세계는 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이재명이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이재명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여기 반대, 이것은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재명이 대선 과정에서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그 정신에도 맞지 않아.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눈치를 설금설금 보고 있던 다른 국무위원들도 한마디씩 거둔 거죠. 나중에 이제 기록에 남으니까. 뭐, 김석호 법무부 차관은 이제 이준숙 위원장이 치고 나가니까 김석호 법무부 차관은 이미 검경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특검법은 위헌성이 있다. 10분 이상 설명을 했고,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특검법안에 외환 유치제까지도 집어넣고 있죠. 그것은 과도하다. 그리고 박상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반대쪽에서, 그러니까 우파에서는 반발이 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이 딱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들리는 이야기로.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기 뭘 참고합니까? 지금 그대로 지금 그 이후에 쭉쭉 밀어붙이다가 오늘 딱 제동이 걸렸죠. 법원에서 조은석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딱 제동이 걸렸죠. 이건 전부 다 이재명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진숙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특검법은 정치보복이야. 이 이야기를 면전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을 잘라내는 건 소모적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권 바뀐다고 왜 자꾸 잘라내느냐. 그래서 본인 이야기를 했죠. 본인이 최민희가 주도가 돼서 이 방송통신법을 고치고 있는데 그 법이 통과가 되면은 바로 지금 현재 임기가 진행되고 있는 이준숙 위원장의 임기가 끝난다. 이런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걸 아셨느냐? 이재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재명이 몰랐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데 해결은 안 해줬겠죠. 속으로 최민희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런데 자, 거기까지가 이제 제가 저번에 전해드린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국무회의를 할 때마다 이재명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는 거죠.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뭐 정치보복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죠.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던 공공기관장들 다 나가라. 아유, 강제로 끌어내기 위해서 막 법도 고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준석 방통위원장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죠. 그런 데 대해서 주눅들지 않고 지금 국무회의를 할 때마다 이재명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정치보복이야. 임기가 남아있는데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다고 나가라고 하는 것도 정치보복이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 꾸준히 하고 있다고 오늘 몇 개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저도 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19일 국무회의 때도 이제 방통위원회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또 이진숙 위원장이 또다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진숙 위원장한테 또 한마디 하느라고 자기가 이제 정권을 잡았다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을 장악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재명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언론을 장악을 하는데 이준숙 당신이 앞장선 거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숙 위원장이 맞받아 쳤습니다. 뭐라고 했냐.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방통위원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동일하게 하면 돼.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는 방통위원장하고 윤석열 임기하고 동일하게 맞추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 임기하고 동일하게 맞추면은 이재명 임기 끝나면 방통위원 임기도 끝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 이렇게 또 직격탄을 날렸다는 것이고, 심지어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독임제로 해야 된다. 독임제가 뭐냐 하면은 지금은 합의제죠. 방통위원 5명 합의제인데 그나마 지금 4명이 공석이고 이제 혼자 남았는데, 어쨌든 독임제를 해서 어떤 가기 정보통신부처럼 조직의 의사결정권이 최고 책임자 한 사람에게 부여를 하는, 그럼 독임제를 해주면은 임기를 또 그러고 맞춰주면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이 흔들리지 않고 언론이 공영방송 같은 것이 정치 발언을 타지 않는다. 이것을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재명은 당혹스럽겠죠. 빨리 이준석을 내보내고 또 자기들이 이 새로운 방송 다 공영방송 다 장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이제 대안을 막 이야기를 하니까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좌파 매체들은 이거를 굉장히 이준석 위원장을 공격을 하는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불리해지니까는, 이준석이 계속 방통위원장으로 있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제대로 말한다. 중국 들지 않고 이재명 주도하는 국무회의에서 할 말은 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이, 조금 전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차라리 이진숙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를 한번 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